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것은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법령의 규정과 이 사회의 이 어떤 규범,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태, 이런 것들이 불일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불일치 속에서.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벌거지느냐? 지 잘못을 지가 몰라요. 네 죄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네 죄를 네가 몰라요. 왜 모르냐?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됐던 시절과 환경에 살아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뚜렷한 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어요. 그리고 사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. 왜? 그 사람들 처벌한다고, 그 사람들 해고시킨다고 내 억울함이 풀렸나요? 내 수치심이 없어졌나요?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떤 게 해결점이에요?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적 수치심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성적으로 뭔가 내가 그 침탈을 당했다면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육신이 상처를 받은 건가요? 영혼이 상처를 받은 건가요? 육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도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야, 내가 말로 했는데 너 뭐 몸이 상하기를 했냐, 뭘 했냐, 그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좀 네가 좀 봐주면 되지.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서 빚어져요? 네 영혼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만큼 침해당하고 아파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. 그러니까 알면 그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지. 모르니 그런 말도 하고, 그게 희롱인지 알고 하느냐고. 근데 모른다고 죄가 안 되느냐? 몰라도 되는 죄가 그 죄예요. 몰라도 성립되는 죄. 왜 그러냐? 이것이 환경이 그만큼 확연하게 바뀐 거예요. 근데 그것을 그냥 단죄해서 규율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분위기가 빨리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법제도를 강력하게 틀어놓은 거예요. 근데 법제도를 강력하게 틀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의 의식이 그거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뀌던 건가요? 이 시절을 한참 겪던가요? 시간이 한참 걸리죠? 여러분들 세상을 얼마 안 살았어도 어떤 일에서 요게 아닌 상태가 내가 알아졌다 그래도 요것이 바로 이리 옮겨가든가요? 한참 요게 걸리든가요? 한참 걸려요.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도 남성들도 뭐 요즘 여성들도 그게 이제 대상들이 되죠. 누구도 그 가해자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아픔을 겪고 있는. 왜? 지가 가서 직장도 잃고 더 나아가면 감옥수도 가는데 지가 안 아파요? 그런데 이 자의 아픔과 내 영혼의 상처를 받은 자의 아픔은 다르다는 거예요. 이것도 영혼의 상처를 받을지는 몰라도 네가 직장을 잃고 이거는 직장을 다시 얻으면 되고, 그렇죠? 감옥소에 갔다가도 네가 자유를 좀 잃었다가 자유를 되찾으면 되지만 너는 네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또 공격하고 있잖아. 그렇죠? 너 왜 가둬놨겠냔 말이에요. 그동안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돌아가는 거 공부도 안 하고 가축 공부를 소홀히 했으니까 거기서 혼자 독방에 앉아서 열심히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
이렇게 해서 질량을 갖춰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 한마디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혼자 귀양 보내서 공부 시간을 줬더니 그걸 어떻게 그럼 빨리 나오려고 또 하는 꼴이 그 안에 더 들어갈 일만 하네. 수렁에 빠지면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하고 누가 빨리 빠져 죽어요? 이런 원리를 몰라서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존재라는 걸 모르고, 그리고 영혼은 뭐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고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아파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이 그런 성희롱 이런 것들이에요. 그 다음에 폭언.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그것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누구도 지금도 여러분도 나도 그 2차 피해를 가하고도 있고 받고도 있어요. 왜?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 얘기를 들었어요. 디스하는 얘기를.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알든 알지 못하든 또 제3자한테 그것을 전달했어요.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가요? 똑같은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상대가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부지기수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.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. 말하는 법. 말을 잘해야 돼요. 말은 내가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상대가 들으라고. 근데 상대가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상대한테 주입하라는 것이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상대가 흡수해 갈 수 있도록 이해되게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희롱성이나 상처가 생겨요, 안 생겨요? 야, 너 오늘 보니까 참 이쁘네. 요 말을 상대가 이해되게 하고 기분 좋게 했는데도 성희롱이라고 걸리던가요?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새끼가 재수없게 해. 기분 나쁘게 해. 그렇죠? 그때는 희롱이 걸리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왜 너 이쁘다고 똑같은 소리 했는데 그 놈은 칭찬하고 어떤 놈이 하니까 또 저 놈은 나 희롱했다고 하고. 왜 갈리냐는 거예요. 갈리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어요. 상대가 받아들이게 했느냐,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게 했느냐. 요게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.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을 해라.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을 하지 못할 양이면 입 닫아라. 요거예요. 요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말 좀 덜 해봐야지. 이 생각 안 해본 사람.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. 거의 다지?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? 다음에 또 가면 또 호락 무너지지. 이게 질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. 누구한테는 그게 지켜지는데 누구한테 가면 안 돼. 응? 나보다 질량이 약한 사람한테 가면 그게 지켜져요. 응? 나보다 질량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. 말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을 하거든 쳐내지 말고 들어줘라. 왜?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을 함으로써 뭔가를 도움받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다. 요 원리를 알면 돼. 그러니까 누군가가
무언가 재수없는 표정으로 말을 하든 내가 듣기 좋은 걸로 말을 하든 말을 해왔다면 일단 나한테 지금 도움받으러 온 자예요? 내가 도와줘야 될 자예요? 도움받으러 온 자죠? 근데 그 자식이 지가 못난 줄은 모르고 잘난 체 하면서 들어오니까 이게 희롱으로 걸려버린 거예요. 응? 요거 이해돼요? 네. 왜? 지가 도움받으러 오려면 겸손하게 의논하는 자세로 들어와야 되는데, 야, 너 요즘 이뻐졌네? 아이고, 너 어디 뭐 병원 좀 갔다 왔나? 딱 걸렸지. 그지? 딱 걸려서 너는 나한테 죽었어. 요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자는 나한테 뭔가 말을 걸어오고 그 말을 걸어와서 뭔가 얘기를 해서 도움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왔었단 말이죠. 이런 원리도 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여러분들이 나를 돌돌질 일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내가 시간 내서 초청해 주면 그런 건 또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오늘 질문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는 방법은 딱 그런 전화가 오거든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, 선생님. 녹음을 해서 제가 증거 자료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걸로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말씀하세요. 그렇게 딱 해서 다 녹음을 해놓으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때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또 기분 나쁘잖아요. 또 갖다 고발장 또 넣어요. 그래서 또 혼내. 언제까지? 정신 차릴 때까지. 근데 그거를 적당히 얼버무리면 나도 공범이 아니에요? 내가 적당히 그걸 얼버무려 놓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또 하겠지. 그렇죠?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전화를 해올 법한 친구들한테 어이 친구들아 이리 와봐라.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아서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요거 들어보고 그 너희들한테도 이런 전화가 오거든. 그 잘 알아서 저기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라. 나처럼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나처럼 같이 해서 요거를 또 고발할 일이 있거든. 같이 합동으로 고발하자.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돌돌돌돌 말아버려야 돼. 응? 그렇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안 하고 그게 소문이 나요 안 나요? 나지? 네.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안 차려? 그렇게 해서 우선 임시 방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과 내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하려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나는 나대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잡아나가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주면 이 학교가 이제 반목과 질시와 서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뜻을 맞춰서 뭔가를 잘 이뤄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. 이해돼요? 네. 이 정도면 풀렸어요? 네. 이제 미투 다 풀렸지?